안녕하세요. 파이어족 파마입니다. 오늘은 소울다룸의 두 번째 이야기 연봉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얼마 전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집에 잠깐 내려갈 때 KTX를 타고 가니까 거기에 KTX 매거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심코 읽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2018년 한국인 평균 연봉이 나와 있더라고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800만 6천여 명의 평균 연봉은 3,519만 원이랍니다. 3,519만 원.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293만 원이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실수령액은 약 259만 원 정도 되겠네요. 1,800만 노동자가 받는 한 달의 월급 평균이 259만 원 정도라는데 어떠신가요? 이거보다 많이 받으시나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조금 받으시나요?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우쭐하고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적게 받는다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나요? 일을 하면서 한 달 중 가장 기쁜 날은 아마도 월급을 받는 날이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월급을 받는 날이 기쁜 건 내 노동의 대가를 확인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욕망과 바꿀 수 있는 돈을 받아서일까요? 평균 연봉보다 많다고 좋아할 필요도, 그렇다고 낮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답니다. 어차피 지금은 내 긴 인생에서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니까요. 지금 세상에는 잘리지 않을 평생 직장도, 안전한 직장도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변하는 세상을 똑바로 마주보기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 치즈를 누군가가 옮기고 있는데 벽만 긁고 있지 마세요. 조금은 두려워도 당신에게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조금 위로를 드리자면 변화는 지금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마주하기가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좋은 직장이라는 뜻은 일은 편하고 월급은 많은 그런 직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고 지금 현실이 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금 평균 연봉보다 좀 낮게 받거나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이 연봉은 많지만 많이 힘든 일이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죠. 일은 힘들고 월급이 박봉이라면 좀 더 빨리 용기를 내서 옮겨지고 있는 내 치즈를 찾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경제 관련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바로 인생 2막 그리고 제2의 직업을 찾아야 된다 였는데요. 전문가가 말하는 제2의 직업은 적어도 30, 40대에는 조금씩 준비를 해서 40대에서 50대부터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는 은퇴 한 5년 전에 취미를 찾아야 되고 은퇴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서 보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이미 늦습니다. 그 전에 미리 계획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생각보다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100세 시대라고 요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도 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는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노후가 될 때는 100세보다 이상 살 수도 있겠죠. 제가 제 수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또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도 60세가 되기 전에 밀려나거나 운이 좋으면 65세 정년퇴임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남은 인생 40에서 약 35년 정도는 무엇 하고 지낼 건가요? 그때 돼서 취미라도 찾아보실 건가요? 아니면 더 오래 살까봐 전전긍긍 해야 될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청년과 장년 시기를 보냈는데 기다리고 있는 노후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기다리던 모습 그대로일까요? 젊을 때 미리 준비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듣죠. 근데 보통 이런 말은 보험회사 광고에서 많이 해요. 그쵸? 젊었을 때 보험을 준비하지 말고 젊었을 때 인생 2막, 제2의 직업을 준비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것을 찾으세요. 그것을 찾고 배우고 직업으로 삼으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이자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어족의 삶을 선택했는데요. 100세 시대에 남은 반평생을 무엇을 하고 살 거냐고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답니다. 그냥 제2의 직업을 가지면 되지 왜 은퇴 선언을 하고 파이어족이 됐냐고요? 저는 이거는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일이 항상 목표와 매출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도 매출,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그럼 그냥 밥을 먹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식당 테이블 수를 딱 스캔을 하고 종업원이 몇 명이 있네? 근데 지금 몇 테이블이 없구나. 그러면 여기는 그 이윤을 내기 위해서 도대체 하루에 몇 테이블을 돌려야 되고 여기는 과연 매출이 나올까? 직원들의 월급은 줄 수 있을까? 테이블당 5만 원이라고 잡으면 이게 몇 테이블이 하루에 돌아야 될까? 이걸 나도 모르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병이죠? 이러니 내가 이 직업병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현상 그대로를 즐기고 싶었어요. 식당에 친구가 갔으면 밥을 먹어야죠. 그죠? 메뉴판을 보고 나 뭐 먹지? 하고 그 메뉴판 보면서 친구가 정말 최대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그런 음식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 식당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나면 나는 제2의 직업으로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해야겠구나. 돈이 되지 않고 정말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구나. 그때 저는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말이 좀 웃기죠?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한다고? 그게 일이라고? 이렇게. 근데 돈이 만약 포함이 되면 저는 다시 매출에 목이 메어서 그때 그 당시 하고 있었던 그 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을 또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행복하지 않고 재밌지 않지만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때 그 일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처음 명제를 삼기를 돈이 되지 않는 일을 찾아봐야겠다. 돈이 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걸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일, 돈과 관계없이 뭐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찾으려고
저는 파이어족이 됐어요. 하고 싶은 걸 찾았냐고요? 이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래요. 이 이름이, 제가 내세운 이름이 파이어족이든 아니든 그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거를 찾으세요. 그리고 40대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40대를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는다고 현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직시하고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느냐, 아니면 변화에 도태돼서 끌려가느냐,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선택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당신에게는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꺼내보세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다름이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